안녕하세요. 형법총론 마지막 수업 진행합니다. 이 시간에는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범위인데요. 한번 볼게요. 위법성의 인식. 자,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다면, 내가 인식이 있다면 고의가 인정되겠죠.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금지된 것을 위반한다는 인식이 있으면, 즉, 내가 이걸 하면 안 되는데, 위법성 인식이 인정됩니다. 위법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것. 자, 위법하다 인식하지 못했다면 금지를 그 금지에 대한 착오고 법률에 대한 착오, 위법성의 착오를 합니다. 사실의 착오는 구성 요건 단계에서 평가하고, 자, 사실의 착오는 내가 이거를 몰랐다면, 이게 이 사람이 아니었다면, 이 사실의 착오는 구성 요건 단계에서 판단하고, 위법성이 위법하냐 안 하냐는 책임 단계에 평가합니다. 심신 상실자는 무죄죠. 심신 상실자는 무죄입니다. 그러면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위법성의 단계는 책임 단계에서 평가합니다. 범죄 성립에 있어서 위법성의 인식은 그 범죄 사실이 사회 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을 하고, 자, 사회 정의와 조리. 조리란 건 뭐죠? 상식적인 것. 이 세상의 이치, 상식적인 것을 조리를 합니다. 상식, 사회 정의, 조리, 이 자연의 흐름, 상식적인 것, 어긋난다는 것을 인식하는 걸 하고, 구체적인 해당 법조문까지 인식할 것을 요하는 건 아니다. 구체적인 법조문까지는 몰라도 된다. 자, 반전이다. 와, 반전이다. 이런 말을 쓰죠. 반전. 반전된 금지착오. 자, 금지착오는 거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몰랐다 이거죠. 반전이다. 즉, 내 행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소극적으로 인식했으나 실제로는 위법한 경우는 금지착오다. 즉, 내가 나 이거 위법하지 않을 거야 하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위법한 행동이죠. 반대로 뒤집어 보면 반대로 뒤집어 보면 내 자신의 행동이 위법하다. 내가 이거 하는 게 잘못인데 위법인데 했는데 실제로는 위법하지 않아. 반전된 금지착오. 자, 반전, 쉽게 말하면 반전 금지착오. 내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되고요. 내가 위법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위법하지 않고, 위법하지 않다고 했는데 실제로 위법하고, 따라서 내가 위법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위법하지 않는 것. 이건 반전된 금지착오다. 이런 거 하나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반전된 금지착오라는 이런 구체적인 이런 용어는 우리가 꼭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반전된 금지착오. 예컨대 동성애 근친상간이 동성애 간에 동성애로 인한 근친상간이 위법하다고 착각했는데 실제로는 동성애 근친상간은 잘못된 거죠. 근데 법적으로 형법상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무죄입니다. 무죄. 무죄로서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반전된 금지착오. 내가 위법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는 위법하지 않는 것. 이걸 반전된 금지착오. 위법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위법한 것. 그래서 둘 다 어떤 순서이든 간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다. 즉 반전이다. 금지착오의 반대. 어, 정리합니다. 반전된 금지착오라는 것은 내가 위법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위법하지 않는 것. 또 위법하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위법하다고 생각했는데 위법하지 않는 것.
위법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위법한다. 이거를 반전된 금지착오다. 하나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금지착오의 효과. 자, 법률의 착오입니다. 법률의 착오라는 거는 법률을 잘 몰랐던 거죠. 그죠? 자기의 행위가 법령에 의하여 죄가 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한 행위. 아, 내가 죄가 안 되니까 오인했단 말이에요. 그 오인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않습니다. 법률 규정을 모르고 행위한 법률의 부지. 법률의 부지란 거는 그냥 법률을 몰랐던 거잖아요. 법률을 모르는 거는 처벌해야죠. 우리 그 촉담에 그게 있죠.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법률의 부지는 착오가 아니므로 유죄로서 처벌됩니다. 자, 유죄로서 처벌한다. 그러나 법률의 착오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16조에 의하여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고의가 조각되어 벌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 착오라는 것은 전문가에 물어봤거나 담당 그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해주거나 이런 거는 정당한 착오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뭐한다? 벌하지 않는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잘못 알려주어 이를 믿었던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처벌하지 않지만 전문가가 알려주었듯이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하지 않는다. 이거를 법률에 처벌한다. 그래서 이런 착오가 있냐 없냐를 정확하게 따져봐야 되겠죠. 그죠? 다음 넘어갑니다. 형법 16조의 소정의 법률의 착오. 자, 법률의 착오의 부분인데 단순한 법률의 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행위이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의하여 허락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정하고 그와 같은 그릇 인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대법원에서도 법령에 의하여 허락된 행위로서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정하고 그 그릇 인정함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는 한다? 벌하지 않는다. 즉 법령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벌하지 않겠다.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법률의 착오는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그죠?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다음 법률의 착오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행위자에게 자신의 행위가 위법 가능성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거나 조회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자신의 지적 능력을 다하여 이를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더라면 스스로 행위에 대하여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못한 결과 자기의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이므로 이러한 위법성의 인식에 필요한 노력의 정도는 구체적인 행위 정황과 행위자 개인의 인식 능력 또 그리고 행위자가 속한 사회적 집단에 따라 달리 평가가 된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우리 지금 대법원 판례 보고 있죠? 대법원 판례 보면 착오할 때 여기 보면 노력을 다 하였더라면 이 법률의 착오를 일으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다면 자, 최선을 다했는데 몰랐다. 착오가 있다. 그러면 정당하게 봐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최선을 다했다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 분위기, 법적 상식적인 부분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정황과 인식 능력과 집단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래서 최선을 다했다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또 누가 봐도 담당자에게 물어봤지 않느냐. 담당자가 이렇게 얘기했다.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벌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겠죠. 행정청의 허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 대상의 행위를 한 경우 자 행정청의 허가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처벌 대상의 행위를 잘못된 걸 하죠. 하지만 그 이유로 보면
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이거는 허가를 낼 필요가 없다라고 잘못 알려줬다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것이라면 허가를 받지 아니한 않더라도 죄가 되지 않는 것으로 착오를 일으킨 데 대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 행동이다. 이런 경우에 뭐한다? 처벌할 수 없다. 정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뭐한다? 처벌할 수 없다. 담당 공무원이 잘못 알려줬다면 담당 공무원 말을 믿는 거 아닙니까? 담당 공무원 말을 믿고 허가를 안 받았다면 어떻게 이 사람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냐? 그죠? 처벌할 수 없죠.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방금 본 것처럼 법률의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이건 벌할 수 없다. 자, 민사소송법. 자, 우리가 민법이 있고 형법이 있죠. 민사소송법 기타 공법 해석을 잘못하여 피고인이 가압류 효력이 없는 것으로 착오하였거나 그 봉인이 있지만 내가 봉인을 뜯을 권리가 있다. 오인한 경우에는 민법, 공법의 행정법, 공법의 무시에 인한 것으로서 이러한 법령의 부지는 민법이나 행정법이 착각하게 되어 있다면 그 범위를 조각 찢어버린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방금 전에 봤던 것,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등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효용을 해함에 있어서 그 봉인 등의 표시가 법률상 효력이 없다고 믿는 것은 법규의 해석을 잘못하여 행위의 유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믿는 데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 자,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었다는 사정만으로 공무상 표시무효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자, 사정 가지고는 안 된다. 그죠? 담당 공무원에게 물어봤던 것도 아니고 그 사정만 가지고 책임을 받을 수는 없다. 사정 갖고는 안 된다. 이런 뜻이죠? 위법성 조각사유, 위법성을 찢어버리는 전제사실을 차고 한밤중에 찾아온 친구를 강도로 잘못 봤다. 자, 강도로 잘못 봤으면 그런 행동을 나올 수 있지만 잘못한 거죠. 오상이죠, 오상. 오인한 것. 오상방위입니다. 판례는 오상방위에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진실로 믿고 공익을 위한 명예훼손에서 그 오인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21조 1항 310조를 직접 적용하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과거에 보면 그런 경우 있죠. 그 사위가 자기 장인어른을 기쁘게 해주려고 새벽 1시에 복면을 쓰고 놀래켜주면서 축하해 주려고 복면을 쓰고 장난감 권총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장인어른 쏜 총에 사망했죠. 미국에서. 자, 이런 경우에도 누가 봐도 강도로 오인할 수밖에 없잖아. 위법성이 조각된다. 기대 가능성. 뭔가 할 거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것. 범죄를 행한 자에게 적법 행위를 할 기대 가능성이 있다면, 자, 이거는 이렇게 할 거야. 자, 기대란 걸 믿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 책임이 인정돼야 되겠죠. 자, 기대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은 책임이 인정된다. 그러나 적법 행위를 할 기대 가능성이 없었고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면 누가 봐도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면 책임이 부정된다. 기대 가능성은 국가, 행위자를 표준으로 판단하는 견해도 있으나 기대 가능성 판단은 평균인의 관점에서 평균인이 생각하는 걸 믿고 하는 거예요. 평균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할 것이다.
평균인 관점에서 판단하는 겁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 양심상의 결정에 반하는 행위를 기대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행위 당시의 구체적 상황하에 행위자 대신에 사회적 평균인을 두고 평균인의 관점에서 그 기대 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은 맞죠, 그죠? 평균인 관점이니까 맞습니다. 자, 기대 가능성을 부정하는 판례, 나이트클럽 주인이 수학여행 온 대학교 3학년 34명 중 10명만 학생증을 봤어요. 다 같은 반이니까 10명만. 근데 34명 중에 한 명이 미성년자였대요. 미성년자. 대학교를 빨리 오는 학생들이 있죠. 미성년자. 이런 경우에 피고인에게 위 학생들 중에 미성년자가 섞여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상하여 그들의 증명서를 일일이 확인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누가 봐도 기대 가능성이 없다. 다 신분증 갖고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신분증을 갖고 오지 않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다 3학년 학생들이니까 믿고 보낸 거죠. 이거를 한 명이 미성년자라고 다 검사하기는 어렵다. 기대 가능성이 뭐한다? 부정된다. 자, 남편의 계속적인 구타. 남편이 계속 때리니까 왜? 허위 내용으로 소장을 쓰라고 때리니까 썼단 말이에요. 이거는 형법 12조에 규정한 강요행위의 성립 요건에 뭐한다? 해당된다. 해당된다. 사용자가 퇴직금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나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경영부진으로 회사가 망했어. 최선을 다했고 망했고 사장도 대표자도 자기의 모든 재산을 털어가지고 사원들에게 월급을 줬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도저히 지급기일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면 그러한 사유는 구근로기준법 36조 위반죄, 근로기준법에 퇴직금 주게 돼 있죠. 위반죄 책임을 지울 수 없다. 다 망해서 파산이 됐는데 어떻게 책임을 주겠냐. 이런 경우에는 책임 조각 사유가 된다. 그 다음에 피고인이 우연하게 고등학교 입학고사 연합출제 채점표를 입수하자. 자, 연합출제 채점표 1번부터 답안 1번에 뭐 2번, 3번에 4번, 4번에 5번 이런 채점표가 있죠. 채점표를 입수하니까 그 시험 문제의 정답을 암기하고 그 답을 시험 문제 답안지에 기재한 경우 암기한 답을 입학시험 답안지에 기재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자 일반 수험생이라면 대학교를 다 좋은 데 가고 싶죠. 그죠? 좋은 대학 가고 싶은 사람에게 답안지를 줬어. 그러면 그거를 모른 척하고 답안지를 쓸 고등학생이 누가 있겠냐. 이 고등학생을 처벌할 수는 없다. 하지만 채점표를 빼왔던 사람은 처벌해야 되겠죠. 채점표를 빼왔던 사람은 처벌하되 학생까지는 처벌하기 어렵다. 왜? 이걸 알았다면 어떻게 학생이 답을 알고 답을 안 쓸 수 있겠냐? 암기 안 할 수 있겠냐? 이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기대 가능성이 없어서 뭐다? 무죄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강요된 행위. 강요란 거는 목에 칼을 대는 거. 할래 안 할래? 강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너가 이거 안 하면 너 부모님 죽일 거야. 너 자녀를 죽일 거야. 신체에 대해서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한 강요된 행위는 뭐한다? 벌하지 아니한다.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를 들면 은행 직원의 목에 칼을 대면서 해라 하면 안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강요된 행위다. 긴급피난과 구별되죠. 긴급피난은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남의 창문을 깨거나 사람을 밀치고 같이 넘어지거나 긴급피난이죠. 그래서 20조부터 4조까지는 위법성에 관한 거다. 9조부터 12조는 책임에 관한 규정인데 긴급피난은 위험하니까 나나 타인의 목숨을 위해서 상대방을 데리고 창문을 깨고 피할 수 있는 거고 이건 위법성 조각 사유다. 긴급피난은 위법성 조각 사유나 강요된 행위는 목에 칼이 들어왔기 때문에 강요된 행위는 뭐다? 책임 조각 사유다. 책임을 지지 않는다. 책임 조각 사유다. 힘신 상실자도 무슨 사유다?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책임 조각 사유다. 강요된 행위의 요건은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다. 즉 절대적 물리적 폭력이란 절대적인 힘으로 사람을 물건처럼 이용하여 던져버리는, 즉 사람을 물건처럼 할 수밖에 없어. 이용된 자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처럼 이용된 것이므로 책임을 조각시키는 거다. 그래서 12조에서 책임을 조각시키는 그런 폭력이 아니라 물건처럼 이용된다. 그러니까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다음에 심리적, 강제적 폭력이란 사람을 심리적으로 강제하여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게끔 만드는 폭력. 어쩔 수 없는 폭력. 이용된 자는 인간으로서 고민하다가 범죄를 저질렀으나 뭐한다? 책임이 조각된다. 책임이 조각된다. 위법성 조각이 아니라 위에서 말하는 위법성 조각이 아니라 책임 조각 사유다. 자기 또는 내 목숨이나 부모님의 목숨, 내 아이의 목숨, 신체를 위해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 이거를 강요된 행위랍니다. 친족의 범위는 민법 777조에 의해서 결정되나 제12조의 취지에 비추어 사실상 부부, 사생아, 사생아라는 건 뭐냐면 엄마가 아이를 낳았죠. 엄마가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아빠가 누군지 말을 안 해줘. 이때 이 아이를 사생아를 합니다. 타인에 대한 협박은 12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생명, 신체에 대한 협박이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 신체는 급박하고 위험하죠. 그죠? 근데 재산에 대해서, 재산은 나중에 재산 때문에 이거는 강요된 행위는 일단 아닙니다. 12조 협박에서 제외된다. 재산 부분은 아니다. 재산이야 나중에 벌면 되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자기나 친족의 신체, 생명과 신체를 방어할 수 없는 그런 협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초란 것은 내가 야기한 것, 내가 유발하는 것, 이거를 자초라죠. 자, 스스로 북한에 갔다. 스스로 북한에 내가 갔다면 나는 북한에서 시킨 대로 해야 되고 말한 대로 따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스스로 갔다는 것까지 책임을 지울 수는 없다. 안 지울 수는 없다. 너가 갔다면 너 책임져라. 이겁니다. 스스로 북한에 가서 북한을 찬양하고 강제 상태를 자초했다면 누가 강요한 게 아니라 스스로 갔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지 않는다. 책임을 져라. 너가 스스로 북한에 간 거는 너가 하려고 한 거 아니냐. 책임을 져라. 자, 강요된 행위는 적법 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됩니다. 그러나 피강요자 행위는 위법성이 상대방의 목숨 때문에 한 사람은 위법성은 인정되므로 칼을 들여야 됐다면 나도 빨리 피하면서 공격할 수 있죠. 정당방위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정당방위. 정당방위가 안 되면 책임이 조각되죠. 강요자는 피강요자를 자유 없는 도구로 이용하여 강요자 자신의 의사대로 범죄를 실행하였으므로 강요한 범죄의 간접 정범과
상대방은 강요죄, 간접정범. 상대방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지우지 않고 처벌은 안 됩니다. 이용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간접정범으로 이용했고 내가 협박하고 이거는 강요죄. 그래서 상상적 경합이 성립합니다. 이거는 가해자죠, 강요자. 강요자를 볼 때는 처벌이 안 된 사람들을 이용했기 때문에 간접정범, 또 강요했기 때문에 강요죄, 상상적 경합이 성립한다. 선장인 피고인이 북한 경비정의 피랍인 거는 스스로 간 게 아니라 납치된 거예요, 납치. 어쩔 수 없이 납치돼서 북한을 찬양하고 북한에서 시킨 거 했다면 처벌할 수 없다. 남한을 비방하고 북한을 찬양하는 강연을 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살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뭐한다? 기대 가능성이 없다. 무장공비 9명이 와서 말을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 위협하자. 노동당에 가입하고 그들에게 밥을 주고 파출소가 어디다 알려줬단 말이에요. 즉 무장공비에게 협조한 것은 강요죄로서 처벌이 안 된다. 18살 소년이 취직할 수 있다고 일본에 가서 조총련 간부들의 감시하고 감금 속에서 강요에 못 이겨 공산주의자가 되어 북한에 갈 거를 서약했다면 이거는 뭐다? 강요된 행위다. 이로써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